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낭외국어대학의 신승호입니다. 오늘은 쓰기 연습 네 번째 강의 제4강 자료 이해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토픽 쓰기에서 53번 문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53번 문제는 점수가 30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다 맞아야 자기가 원하는 급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를 잘 듣고 많이 연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기본 문장 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맞은 순서로 바꿔 쓰세요 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최근 들어 무엇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는 아주 가까운 시간을 이야기하죠. 요즘 들어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죠.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이는 은이나 는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사교육은, 믿음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죠? 최근 들어 무엇이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교육에 대한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믿음은 또는 사교육은,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육에 대한 사교육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은 다음에 믿음은, 공교육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교육은 줄어들고 늘어가고는 좀 반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이 줄어들다, 무엇이 들어가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사교육은 줄어들고 사교육은 늘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또 공교육에 대한 믿음은 줄어들고 공교육에 대한 믿음은 늘어가고, 이것도 될 것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점점이라는 말은 점점 행복해지다라는 말도 가능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점점 늘어가고, 이런 말과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이 글을 쓰겠습니까? 생각을 해봤나요? 어떤 순서가 좋을까요? 이 글은 이렇게 써집니다. 최근 들어 점점 사교육은 늘어가고 공교육에 대한 믿음은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점점 사교육은 늘어가고 사교육은 늘어가고 공교육에 대한 믿음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는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는 늘어가고 하나는 줄어들고,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장은 글을 쓸 때 제일 첫 번째 줄에 쓰면은 좋습니다. 최근 들어 무엇은 늘어가고 무엇은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쓰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지 이게? 하고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고 그때그때 맞는 단어를 바꿔 쓸 수 있는 연습을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표현, 어떤 보기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보기들을 보면 그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이와 같은 표현을 할 때는 여기에는 전달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가 그 바로 앞에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사실을, 이와 같이 을이나 르이 붙은 말들은 무엇이 일어나는 하는 말에는 어울리지 않죠. 기록하다, 무엇을 기록하다, 역사를 기록하다, 사실을 기록하다, 이와 같이 기록하다 앞에는 을, 르이 붙은 말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어나는 이란 말 뒤에는 역사를 또는 사실과 같은 명사가 와야 되겠죠. 일어나는 뒤에는 명사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일어나는 역사를, 일어나는 사실을, 또는 이유는,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을 보고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뭐 이런 식의 의미가 통하겠죠? 생각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장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 지금 일어나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고치면 좋은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이유는 뭐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표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써보고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기 바랍니다. 오늘 기본 문장 쓰기는 이와 같이 두 가지, 문장 처음에 쓰일 때 표현, 그리고 뭐뭐 하는 이유는 뭐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 두 가지를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자료 이해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이해하기라고 하는 것은 설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설명. 자료를 보고 자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설명문, 설명쓰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 우리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사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과를 보고 설명을 해요. 사과는 어떻습니까? 사과는 사과나무의 열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다. 또는 사과 껍질에는 건강에 좋은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 사과는 몹시 시다.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설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설명 중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사과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정의.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과일의 한 종류다. 이것도 맞죠? 그렇죠? 사과는 과일에 포함됩니다. 사과는 과일의 한 종류다 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류 또는 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디에 포함된다.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분류의 방법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바나나는 길지만 사과는 둥글다. 우리가 사과를 처음 설명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바나나를 들어서 바나나와 사과를 두 개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 그러면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비교 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설명문의 문장은 객관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비교, 대조 이런 방법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조의 방법이 뭔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 자료 이해하기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교는 비슷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공통점. 그리고 대조는 서로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두 개의 방법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 자료 이야기에 쓰이는 글쓰기 방법은 설명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프가 자료로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자료를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료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으냐 적으냐 아니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하는 것을 갖다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냐고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죠.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막대나 선으로 이루어진 나타낸 그래프다. 막대나 선. 그래서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하, 이게 막대 그래프? 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를 사용해서 크고 작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옆에는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 Y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가로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대 그래프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부만 사는 가구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 여기에 보면 2000년에는 180만 가구, 2020년에는 342만 가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만 사는 가구,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는 가구들 중에 보면 2000년에는 180만 가구였고 2020년에는 342만 가구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 금방 알 수 있죠. 2020년에 많아졌네. 180만 가구보다 훨씬 많아졌네. 얼마큼 많아졌다고? 90%나 늘어났네.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립니까? 그 떠올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글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부부만 사는 가구는 2000년에는 180만 가구였는데 2020년에는 342만 가구로 90% 늘어났다. 이와 같은 것을 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만 사는 가구가 2000년에는 180만 가구였지만 2020년에는 342만 가구로 9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은 아직 오지 않았죠. 지금은 2017년이니까. 그랬을 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표현을 써서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이 자료를 이해했다. 자료에 나타난 정보, 자료에 나타난 지식을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 그래프입니다. 원은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둥근 원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원 그래프는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을 360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360도를 갖다가 나누어 가지고 나타내는 그래프를 원 그래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래프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가 동그랗게 된 전체가 100%입니다. 100%. 그리고 부분으로 나눠진 것들이 20%, 30%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방 몇 퍼센트가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비율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표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브라운관의 기종별 생산수 15인치는 40개, 17인치는 30개, 21인치는 20개, 16인치는 10개. 이렇게 해서 합계가 모두 100개입니다. 그것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개가 제일 많은 수니까 40개는 40%, 30개는 30%가 되겠죠.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에 있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15인치는 40%, 40%. 여기에 40%가 차지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많이 있네. 전체가 다 합하면 100%가 100% 중에 40%를 차지하네. 서로 간의 비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원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 그래프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 초등학생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을 조사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단위는 명입니다. 명. 그러니까 80명 1학년은, 2학년은 40명, 그리고 3학년은 23명, 4, 5, 6학년은 5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뭘 알 수 있나요?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은 1학년, 제일 낮은 학년인 1학년이 사망자가 제일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학년이 4, 5, 6학년은 적다. 3개 학년을 합했는데도 1학년 한 학년보다 적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죠. 초중학생 교통사고 사망자는 1학년은 80명, 2학년은 40명, 3학년은 23명, 4, 5, 6학년은 56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는 1학년이 80명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2학년이 40명, 3학년이 23명으로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쓴다고 하면은 4, 5, 6학년은 56명으로 제일 낮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정보를 이해했다. 또 자료를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 그래프 이해하기에서 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 선으로 나타내는데 꺾은 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전에 이거는 변화를 나타내 시간적 변화를 나타낼 때 잘 사용되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변화의 정도를 알아보기가 편리하고 특히 좋은 것은 조사하지 않은 것, 중간 것도 짐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보면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을 꺾은 선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꺾은 선 그래프.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정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정도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X축에 의존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13일 때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1.85일 때는 여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1.13과 1.85 사이에 있는 숫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간 것도 짐작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 인구 비중입니다.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2000년에는 7.2%에 도달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를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10.7%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만약에 2005년이었다. 2005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될까? 그랬을 때 우리는 7.2%보다는 많고 10.7%보다는 적으니까 한 얼마쯤 될까요?
8%, 8.5% 이렇게 되겠죠. 8.5%쯤 될 거다. 짐작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런 것을 꺾은선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4%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짐작합니다.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2020년에는 20%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14%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00년에는 7.2%에 이르러 이를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2010년에는 10.7%, 2019년에는 14%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고령사회라고 한다. 또 2020년에는 20%가 될 거라고 한다.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글로 써본다고 하면 노인 인구 비중은 2000년에는 7.2%로 나타냈고 고령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2019년에는 14%가 될 것이고 이때는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2020년에는 20%가 될 것이고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이와 같이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어떤 정보를 말로 표현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의 이해를, 자료를 보고 한번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나 홀로 국내 여행족이 2년 새 2배로 10명 중 1명꼴로 경우. 나 홀로 국내 여행족?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나 홀로는 혼자, 한 사람, 이런 게 되죠. 한 사람, 1인, 한 사람이 여행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여행하는 거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나 홀로 국내 여행족이라고 합니다. 2년 새, 2배로 10명 중 1명, 몇 프로? 10% 정도가 되겠죠? 고로 경험하고 있다. 이게 기사의 제목입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 그런데 여기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고 두 가지 사실을 한번 말해 볼 수 있나요? 두 가지 사실을. 한 가지 사실은 뭘까요? 국민 여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국내를 여행한 전체 여행객 중 1인 여행객 비중은 10.3%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에는 10.3%가 됐습니다. 현재 10.3%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2013년에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5년에는 10.3%로 연 54%가 증가했다. 이번에는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1인 여행객 비중은 2013년 4.7%에서 54%씩 늘며 2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이것은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 다입니다. 실제 신문에 나왔던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실을 보고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이라고 하고,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는 자료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래프를 이해하는 연습, 자료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쉽다. 이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볼까요? 여기에 보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프는 조금 다르죠. 그래프에 설명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있는 네모로 된 부분은 여기에 있는 데서 설명한 것을 보면 뭐에 해당하죠? 남성.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모양, 우리는 한국어로 마른 목골이라고 합니다. 마른 목골은 여자를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두 가지 사실이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남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남자는 이렇게 지금 선이 이렇게 돼요. 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남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1인 관광객. 1인 관광객은 우리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요즘에는요, 2015년에는요, 남자가 홀로 여행하는 경우가 여자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비해서? 2013년에 비해서. 2013년에는 물론 남자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할 수 남성 1인 여행객은 나홀로 여행족이죠. 2013년 52.5%에서 꾸준히 늘었다. 이와 달리 여성 1인 객은 47.8%에서 45.0%로 줄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걸 조금 어려우면 한 문장으로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남성 1인 여행객은 2013년 52.5%에서 꾸준히 늘었지만, 계속 늘어났지만, 반면에 여성 1인 여행객은 47.8%에서 45%로 줄었다.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늘어나는 것을 보고 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봐서 앞으로 남성 1인 계획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 그래프 하나만을 보고 지금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사실. 이와 같이 쓰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이해했다. 자료를 이해하고 설명의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런가요? 한 번 더 실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금까지 한 예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나왔던 것들,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꼭 필요한 단어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할 때는 비교 변화, 그 다음에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말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휘들이 필요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볼까요? 첫 번째는 증가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증가하다는 수나 크기가 더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랬을 때 크기는 커지고 수는 늘어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반대말은 감소하다. 크기나 숫자가 작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늘어나다 라는 말은 반대말이 뭘까요? 줄어들다. 이거는 증가하다와 똑같은 말이 되겠죠. 감소하다와 이것도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하다, 바뀌다 이런 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차이가 있다, 서로 다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급증하다는 빠르게 늘어나다. 반대말은 뭘까요? 빨리 늘어나다, 빨리 증가하다, 빨리 감소하다. 뭐죠? 네, 급감하다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높다. 반대말은 쉽게 알죠? 낮다. 그 다음에 차지하다, 자리에 잡다, 자리매김하다. 몇 퍼센트를 차지했어요? 몇 퍼센트를 자리매김했어요? 몇 퍼센트로 자리매김했어요? 이런 표현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할 때 이어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것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을 얘기할 때 반면에 그러나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들도 자주 쓰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형 1입니다. 유형 1.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현황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학생의 변화, 그 다음에 증가 원인, 기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를 글로 옮기는 것, 즉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약한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변화를 설명한다. 그 다음에는 원인을 말한다. 그리고 전망을 이야기한다.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은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요약한다고 하면 요즘에 또는 앞에서 우리가 기본 문장 얘기했을 때 최근 들어 이런 표현들이 되겠죠. 전체를 요약하는 글을 쓴다고 하면 최근 들어 국내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했다. 급증했다. 빠르게 늘어났다. 이와 같이 빠르게 늘어났다. 4,000명이 10만 명이 됐으니까 얼마나 빨리 늘어났나요? 그 다음에 뭘 써야 된다고요? 변화. 2000년에는 4,000명이었댔는데 2016년에는 10만 명이 됐다. 이렇게 쓰는 거죠. 변화를 설명한다. 2004년에는 4,000명이던 유학생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증가세를.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에 이르러 10만 명이 되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원인. 원인 여기에 있죠. 증가 원인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증가 원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설명해야 돼요.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 우리 우선 외국인들의 한국어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죠?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한국 대학에서 대학생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유학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면 한국 대학이 외국의 유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가 원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전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대라고 되어 있는데 전망과 같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2023년 아직 오지 않았죠? 외국인 유학생이 2023년에 20만 명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이 계속 이어진다면 2023년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요약, 변화, 원인, 전망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1인 가구의 증가의 원인과 현황을 설명하는 글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30점입니다. 30점. 이걸 쓰면 30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면서 요약해야 되겠죠? 요약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쓰면 요약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 어디 있습니까? 변화.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 변화는 1인 가구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현이 변화입니다. 2000년에 전체 가구수의 16%였습니다. 그런 것이 2012년에는 26%가 됐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했다. 변화는 이것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 여기에 있죠. 원인은 결혼관의 변화, 독신의 증가, 노인 인구가 늘어났다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했다. 원인입니다. 전망. 어떻게 써야 됩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망,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글로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한번 써볼까요? 차근차근 앞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써보겠습니다. 우선 전체를 요약한 글을 써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체 가구의 16%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26%에 도달했다. 또는 26%를 차지했다. 12년 사이에 10%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 써야 된다고? 원인을 써야 되죠. 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증가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앞에 설명했던 것들, 결혼관의 변화로 독신자 수의 증가가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노인 인구의 증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의 사회 진출,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 하는 얘기들을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망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쓸 수 있다고 했죠. 앞으로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1인 가구의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는 계속적으로와 똑같은 말이죠.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0점을 맞게 되죠. 아, 쉽다.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쉽지 않습니다. 꼭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모습, 유형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습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 2는 설명을 하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것,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보통 이와 같이 두 가지, 교사에 대한 얘기, 학생에 대한 이야기, 서로 다른 이야기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하는 글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게 제목입니다. 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교사 300명, 학생 200명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설명하는 글입니다. 설명하는 글. 교사와 학생 각각 300명을 대상으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쓰면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비교 대조하는 겁니다. 교사는 이런데 학생은 이렇다. 이렇게 쓰는 것이 되겠죠. 먼저 우리가 보여지는 교사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학생 얘기를 쓰는 걸 비교 대조라고 합니다. 교사의 경우, 그렇죠. 글을 잘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다양한 주제로 연습하기가 65%로 가장 높았다. 제일 높은 거 학생과 교사 얘기 썼습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교사는 좋은 글을 써야 한다가 30%, 다양한 주제로 연습해야 된다가 25%를 차지했다. 그런데 학생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반면에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가 25%로 나타났고 좋은 글을 써야 한다는 10%에 그쳤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교사, 학생, 교사, 학생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는 방법을 썼습니다. 비교하는 거죠.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보고 마지막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 어떻게 할 수 있죠? 학생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교사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큰 차이가 있었다. 교사와 학생은 의견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쓰면 됩니다. 조금 더 잘 쓴다면 그 결과 교사와 학생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글을 보고 난 해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조사를 한 까닭은 왜 조사를 했을까요? 바로
교사와 학생의 생각이 어떨까? 이것을 조사한 겁니다. 그것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입니다. 우리가 유형 2는 이와 같이 두 가지 통계,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형 2라고 다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고 연령대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 여러분들 알죠? 그죠?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무엇인지 비교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써야 되는 거죠. 비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써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0대, 나이가 30살 근처에 있는 사람들 30대, 60대,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30대는 뭐가 1등입니까? 공연 문화센터가 1등이죠. 그런데 60대는 뭐가 1등입니까? 병원, 약국이 1등이죠. 나이가 많으면 병원이 더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재밌게 노는 것이 더 필요해요. 그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보면서 30대와 60대는 다르구나, 필요한 것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설명을 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설명 쉽죠? 여기에 보면 30대와 60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가 바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되죠. 30대는 뭐가 1등이라고 얘기했어요? 공연장 문화센터가 40%. 2등은 뭡니까? 병원, 약국이 2등이 됩니다. 60대는 병원, 약국이 1등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공연장 문화센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죠. 공원, 놀이공원과 같은 공원이 양쪽 다 30대도 22%, 60대도 20%. 이거는 공통점이 됩니다. 30대나 60대나 똑같이 공원을 세 번째로 꼽았는데 22%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을까? 머릿속에 떠올랐나요? 설명, 그 다음에 비교, 이게 설명이죠.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해석을 쓰면 됩니다. 해석은 뭐라고? 30대가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공연, 문화장, 문화센터 같은 것이 40%인데 60대는 병원, 약국. 나이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써볼까요? 우선 설명에 해당하는 글을 볼까요? 설명에 해당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30대와 6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거 앞에 있던 문장 그대로죠. 두 번째, 비교 대조합니다. 30대는 어땠습니까? 조사 결과 30대의 경우 공연장 문화센터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 약국이 28%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60대는 여기는 30대는 이렇게 되는 거죠. 60대의 경우는 병원 약국의 전체 절반 수준인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연 문화센터가 23%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공원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30대, 60대가 2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30대와 60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나이에 따라서 달랐다.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나이와 관계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르게 쓰면은 나이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가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유형 두 번째. 이와 같이 쓰면 우리가 잘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그 다음에 비교, 대조, 해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줘서 쓴다고 하는 것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나의 예만 주어졌을 때 또는 두 개의 예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는가, 그 설명을 글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태까지 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현 정리인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은 그래프를 보면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이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늘어났습니다. 이런 표현들, 변화의 표현들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프를 보면서 첫 번째는 설명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어떻게 나타났다. 변화를 보였다. 자리를 차지하였다. 자리를 잡았다. 이런 것들, 가장 높았다, 가장 낮았다,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어서, 그 다음으로, 뒤를 이어,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써서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 증가했다, 감소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계속 감소하고 있다. 상승세를 타고 있다. 상승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말,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같습니다. 급증하고 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급감하고 있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약간 늘어났다. 조금 증가하였다. 약간 줄었다. 조금 감소하였다. 주춤하고 있다.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변화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두고 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 표현인데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또는 이러한 감소의 원인으로 무엇을 들 수 있다. 이런 증가의 감소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이런 변화의 원인 또는 증가 감소의 원인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무엇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쓰면 되겠죠? 원인을 표현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해석. 그 결과가 무엇임을 알 수 있다. 다르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죠. 이와 같은 문장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망입니다. 전망. 앞으로 점점 무엇 할 것으로 보인다. 몇 년에는 무엇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된다. 증가할 전망이다.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으로. 이와 같은 표현들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한두 번씩 글을 써보면서 그 표현들을 익혀두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료 이해하기, 그 중에서도 토픽 2의 53번 문제, 그래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설명하기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비교적 쉬운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곳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실전 쓰기 연습은 20페이지에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는 쓰기 연습 교재에 있는 20페이지에는 성공적인 삶, 21페이지에 있는 행복한 삶, 22페이지에 있는 행복한 삶 똑같은 거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24페이지에 있는 기부의 가치,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있는 칭찬의 효과를 정확하고 빠르게 쓰기를 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공부를 해두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쓰기 연습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길게 쓰는 연습을, 여러분들의 주장을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료 이해하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잘 모르면 다시 한번 보면서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두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모르면 질문해 주십시오. 어디로? 여기로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다시 글쓰기에 대한 공부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